자, 참고로 불법 건축물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통동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정직하고 신뢰로 중개하고 있는 피터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현장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요즘에 전세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고 매매 가격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같이 지금 청년 아니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금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디를 왔냐면은 남양주 호평동 일대에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부동산을 방문을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원룸이나 푸름을 많이들 보러 오시죠. 근데 사실상 건축물 대장상 불법 건축물로 그 물건이 등재가 되어 있다면 은행권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심사를 아예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또한 나온다고 알고 있어서 계약금을 집어넣는데 잔금일 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돈 1,000만 원, 돈 2,000만 원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소중한 내 계약금 안전하게 물건을 거래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오늘 호평동 푸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불법 건축물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그 건축물을 사용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대장상 임대 물건을 계속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물에 증축을 한다거나 매수선, 면적을 변경을 한다거나 그러게 되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또한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안정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나오는 푸른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제가 이제 여기 호평동 푸름 전세자금 대출이 안전하게 승인이 나는 그 물건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너 원룸이랑 투룸인데 집을 들어가면은 햇빛조차 1조량도 없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밝은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지금 불을 켰어요. 불을 켰지만 촬영을 위해서 켰지만은 여기 집은 특별합니다. 자, 제가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화나죠? 네, 맞습니다. 원래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아무래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볼 때 건물이 되게 따닥따닥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집이어도 건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일조량을 충분하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생활을 하면서 물론 집도 좋아야겠지만 원룸이나 투룸을 임차를 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일조량은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취 생활을 좀 많이 해봐서 제가 부동산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원투룸을 보러 오는 손님분들의 마음을 누구나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투룸을 보여드리면서 좋은 원투룸을 구하는 꿀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투룸에서 가장 큰 안방 쪽을 왔습니다. 근데 원투룸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이제 자취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샤시가 이중으로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거의 단열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중창으로도 많이 시공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건축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열창 위주로 지금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건물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겨울에는 더 추워요. 저도 원룸 조그만 반지 안에서도 자취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건데 이 창 하나가 정말 차이가 납니다. 겨울에 단열창 하나로 거주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입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쓰리룸이 됐든 일단 들어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빨리 이제 집을 보고 다른 데 장소로 또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 이왕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편하게 거주하시고 장보장 없이 하자 없이
들어가실 거면은 계약을 하기 전에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도 열어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경첩 같은 경우에도 위아래로 이제 주저앉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물을 한번 꼭 틀으셔야 됩니다. 물을 이렇게 확 틀고 이 화장실을 들어오셔갖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 한번 수압을 잘 체킹을 해야 됩니다. 물이 지금 잘 내려가죠? 시원스럽게. 저도 자취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이 경험과 노하우인데 물론 진짜 저렇게 싱크대에서 물을 확 틀고 이 변기의 수압을 꼭 체킹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쪽에 세면대에서 물을 틀고 변기의 수압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샤워를 좀 많이 하는 공간이고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습기가 차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 주변이나 이런 몰딩 주변에 곰팡이가 없는지, 저 위쪽으로는 지금은 이제 곰팡이가 없는 그런 천장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지만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면대가 경첩이 잘 작동이 돼서 뭐 주저앉거나 하는 거 없는지, 간혹가다가 술 한잔 먹고 발 씻기 귀찮아서 세면대에서 올려놓고 싶다가 발 한번 찌면은 정말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세면대는 실리콘이 잘 쏘아져 있는지 이런 걸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은 이제 작은 방입니다.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구조는 비슷한데 여기가 이제 세탁실 공간이죠. 사실 뭐 샤워하면서도 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 다음으로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 세탁실 공간입니다. 물론 그만큼 물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외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한번 만져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집에 결로누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법 중에 가장 정확한 거는 정말 비 많이 내릴 때, 장마철 때 그때 집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건물 내벽을 한번 만져보면서 장마철이 지났는데 축축하지 않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겁니다. 이쪽에 뭐 균열이랑 뭐 누수는 없는지 물을 한번 다 틀어보고 이런 거를 다 체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들어갔을 때도 집이라는 거는 조금 거주 목적으로 편하게 살아야 되는 게 집인데 막상 들어갔는데 고쳐야 될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하면은 이것도 사람 아주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체킹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신발장 공간도 선반이 뭐 곳곳이 다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렇게 가끔씩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또 잘 움직임이 없이 잘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잘 확인을 하신다고 하면은 원투룸 3룸으로 입주를 하시기 전, 계약을 하기 전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잘 보신다고 하면은 입주를 하시면은 그래도 속은 덜 썩일 겁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투룸에 있는 하자 이런 시설물 체킹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이 집이 전세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꼭 잘 확인하시고, 물론 뭐 부동산 중개사들이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해주시겠지만 그 부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호평동 오늘 투룸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보는 여기 아래쪽 구독 버튼 누르셔서 부동산 정보는 휴대폰과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